안녕하세요. 브릴라니입니다. 벌써 지금 10월인데요. 오늘은 10월 15일, 10월 중순이고요. 벌써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9월부터 프리마스터를 한 학기 했고 올해 1월부터 저희가 대학원 수업을 지금 3학기째 이수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다 보니까 대학원 수업 한 과목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졸업 논문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1년 정도 영국에서 지내면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 대학원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 내용이 좀 많이 부족했던 기억이 났어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 어떤 수업을 잘 이수하려면 어떤 팁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 시험은 어떤지,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없던 거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한번 같이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이제 교육학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계열이라든지 그런 전공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실 사항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수업, 과제, 평가,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이에요. 대학원이나 대학교나 보통 기본 학기는 9월부터 12월, 1월부터 4월, 그리고 보통 5월부터 7월 말 혹은 7월 중순까지 3학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보통 과목이 한 과목에서 이제 2과목밖에 이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밖에 학교를 안 가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개인 자유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적은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한 과목에서 2과목 정도 지금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과목이 적은 거는 뭐 알겠는데 어떤 게 더 특이하냐 하면은 이런 과목의 연관성이 좀 되게 좀 떨어져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는 첫 학기에 대학 수학 1을 듣고 두 번째 학기에 대학 수학 2를 듣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대학원은 사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면 저는 1월에 이제 학기를 시작을 했고 제 친구는 지금 9월에 이번 학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1월에 했던 거를 그 친구가 9월에 하는 게 아니라 올해 9월에 그 친구와 제가 똑같은 과목을 이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월 학기를 듣고 그 다음에 9월을 하는 거고 이 친구는 9월 학기 수업을 듣고 1월 학기 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기를 듣고 두 번째 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면 수업을 들어봤을 때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점은 아니었어가지고 혹시나 1월 학기에 시작을 하시거나 중간 학기에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수업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뒤에 저희 이 스티커는 지금 10월이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꼬맹이가 이게 할로윈을 좋아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저보다 더 시감이 되는 것 같아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는 수업 진행입니다. 영국은 수업 진행 부분이 저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교재에 대한 개념이 가장 특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재가 없어서 교재가 왜 없지라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정말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만 들고 다 수업을 들어오기는 해요. 이유가 제가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모든 수업이 100% 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게 수업에 대한 교재 자체가 없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 이수 중인 과목이 교육학 원리 수업이에요. 프린시플. 그러면 그 원리라는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엄청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교육학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꼭 배워야 되는 틀은 있어요. 이제 교육학의 원리를 뭐 피아제가 어떻게 설명했다, 뭐 바이고트스키가 어떻게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 교수님들의 재량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물 안을 생각을 해보면 기둥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건물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건축업자에 의해서 이거를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께서 이런 원리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하는 관련된 자료라든지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본인이 매해 준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리가 옛날에 막 1980년대에 만들어진 한 줄짜리 원리라고 하면은 이게 작년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1980년대 이런 논문이 이런 원리가 생겼고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대적인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이 교육 원리를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반대적인 효과가 나왔다. 혹은 유사한 효과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하는 올해 논문이나 아니면 작년 논문처럼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돼서 이제 출간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논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업이 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미리 공부를 해와야 하는 자료 내용을 굉장히 방대하게 업로드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한 과목에서 2과목밖에 없다 했잖아요, 한 학기에.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 수업 준비랑 이제 복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수업을 들어갔을 때 그 수업을 보통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거의 이제 못 따라갈 정도로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이 짧은 수업은 아예 없어요. 한 타임에 항상 3시간 수업이었고 3시간 중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거의 토론이에요. 교수님께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거를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논문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 20분간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 20분 동안에는 우리 3명에서 5명 정도 조를 짜주시면 서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뭐 너 생각은 어떻냐. 아니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반이 뭐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 하면은 우리 조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미국 대학원도 워낙 이제 토론이라든지 이제 아르규먼트라든지 디스커션 같은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영어권 대학원에서는 다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과제입니다. 대학원은 정말 그냥 과제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희 전공은 시험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제 친구 전공을 봤을 때도 시험은 없었습니다. 시험은 없고 우리가 학부 때처럼 시험을 위한, 성적을 위한 시험 같은 거는 사실은 없고 그러면 다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코스가 12주 코스거든요. 그러면은 매주 과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제 제출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자, 500월즈라 해가지고 500자로 이렇게 숙제를 하고 그 숙제를 9주 동안 모아가지고 그거를 남은 3주 동안 이제 리뷰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는데 6,000자 이렇게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난 첫 주, 둘째 주 과제가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대한 걸 500자를 써서 제출하는 게 끝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거기서 부모와 내가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면 이런 애착 관계와 관련돼 있는 이제 이 개념을 누가 처음에 발표를 했느냐, 어떤 리서처가 발표를 했느냐, 아까 이제 1950년에 나왔다, 1920년에 나왔다는 그런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과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평가거든요. 평가는 사실 시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평가는 과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100% 과제만 하느냐? 사실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는 이런 평가 기준을 보면 100% 과제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냐? 처음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시험을 외워서 시험도 치지 않는데 내가 이 개념을 익힐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개념을 익힐 수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게 똑같은 걸 계속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계속 보니까, 내가 한 과목을 12주 동안 이수를 한다고 하면은 12주 동안 매일 새로운 논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일맥상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논문을 계속 보고 비슷한 주장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이래서 과제 제출로 대신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알 것 같기도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을 진짜 많이 갖습니다. 과제를 하려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영국에서 그 아트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거를 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교수님들이 뭘 가르친다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걸 많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 전공도 똑같습니다. 교수님이 무엇을 진짜 티칭을 위한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찾고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기회라든지 그걸 계속 해주세요. 다음 학기를 시작해도 유사해요. 같은 전공이니까. 그럼 또 계속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은 없습니다. 졸업 논문은 지금 정말 엄청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졸업 논문이 지금 15,000자거든요. 그러면 15,000자를 쓰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락별로 쓰고 있기는 한데, 뭐 거의 진짜 논문 문헌 리뷰라고 하죠. 논문 리뷰를 바탕으로 모든 걸 다 쓰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졸업 논문과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졸업 논문이라는 게 그냥 진짜 졸업을 하기 위한 논문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저는 교육학이면 교육학 공부에 대한 걸 진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 관련돼 있는 논문을 지금 몇 개를 읽는지를 모를 정도로 읽고 있으니까 흥미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리고 공부했던 거랑 연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꼭 만약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어 공부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신문 기사라든지 최근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경력과 관련되어 있는 뭐 글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문화된 글 위주로 꼭 좀 많이 읽어보시고, 틀 정도만 조금 잡아오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졸업 논문에 대한 주제를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제하거나 공부할 때 주로 쓰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당연히 구글이고요. 구글이고, 두 번째고 구글 스콜러고요. 세 번째가 이제 대학교 라이브러리 사이트고, 네 번째가 뭐 굿노트라든지 애플 스케줄러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또 쓰는 게 챗 GPT, 요거 GPT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개념을 확인할 때만 구글을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 스콜라. 이거는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가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다 여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대학교 라이브러리 사이트,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 사이트라고 하죠. 그러면은 공부를 하러 대학교 도서관에 가기도 하지만 대학 도서관 사이트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학교도 이런 저널이라든지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제 두꺼운 책인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PDF로 다 올려주신다든지 그런 게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진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거는 굿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맥북에 있는 스케줄러, 그게 뭐 아이폰에도 있고 패드에도 있잖아요.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케줄러 그거 꼭 쓰고, 그다음에 챗 GPT 이렇게 쓰고요.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는 저는 잘 쓸 일은 없고, 왜냐면 바로 맥북에 저는 바로 타이핑을 하는 케이스라 가지고 없고, 이제 수업 가기 전이라든지 수업 가고 나서 내용 정리라든지 제가 잘 모르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손으로 써야지만 좀 잘 이해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논문을 따온다든지 그렇게 따로 저장하고 싶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굿노트를 계속 쓰고 있고, 작년에 제가 10월 초에 그 굿노트를 1년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지난주에 제가 한 번 더 1년 연장을 해놨는데 굿노트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러, 이거는 노트에 쓰기도 하는데 이게 맥북이랑 패드랑 아이폰이랑 다 이게 연동이 되니까 항상 거기에 스케줄러를 써요. 그러면은 이게 제 다이어리 달력에도 같이 올라가게 돼서 내일 뭐 해야 되고 내일 모레 뭐 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잘 보이니까 저는 스케줄러 진짜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챗 GPT, 혁신이죠, 혁신. 완전 혁신인데, 근데 요거는 구글 사용하는 거랑 거의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질적 연구다. 그럼 질적 연구에 대한 개념을 제가 모른다 하면은 질적 연구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개념에 대한 거를 구글이랑 같이 좀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챗 GPT를 이용할 때 좀 많이 쓰는 게 저는 영어 문장 구조. 제가 이제 이렇게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어색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챗 GPT를 저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뭐 단어가 바뀐다든지 문맥의 구조가 좀 수정이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챗 GPT로 에세이를 쓰는 친구들은 제 기억엔 다 페일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제가 이게 논문을 보고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만 해가지고 완전 챗 GPT로 다 쓴 거죠. 챗 GPT가 써준 거죠, 사실은. 근데 개념을 자기가 찾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뭐 조금 더 작겠죠. 50% 미만이고 챗 GPT의 능력이 50% 이상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숙제를 챗 GPT에 의존해서 한 친구들은 에세이가 다 페일 당해가지고 다 페일이었어요. 챗 GPT로 에세이를 쓴다. 똑똑하게 쓰시는 분도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들은 다 안다고 하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거는 좀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쓰시는 거지, 다 그걸로 하시면은 정말 힘든 성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졸업 논문 때문에 매일 도서관을 가다 보니까 사실 재미난 일상은 없어요. 그냥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일상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구독자이시면서 저희 학교에 이번에 학기를 시작하신 분도 뵙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가 아무래도 조금 시골이잖아요. 근데 시골이신데 저희 또 구독자이시면서도 한국인 분이 또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지지난주에 뵀어요. 약간 그때 영상을 안 찍고 그때 이걸 못 남겨가지고 너무너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재미난 일상도 제가 만들고 있고 또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영국에 계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싶다, 뭐 얘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DM 주시면은 런던이면 제가 가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뵀으면 좋겠고, 이런 소소한 하루하루를 이제 준비해서 또 브이로그로 뵙도록 할게요.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